25번 문제까지 풀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그, 여기 28쪽인데 28쪽에 보면은 그 1번 문제는 너희들 푼 문제야, 그치? 그리고 2번 문제도 너희들 푼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푼 문제들 있으니까 좀 반갑네요. 어디서 풀었냐면 거기 모의고사 집에서 풀었어요 이거. 근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보세요. 자, 갑니다. 그 1번 문제부터 하죠. 2014년 9월 학평 12번 문제라고 하네요. 외국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을 하래요. 여기서 그 얘가 불고기를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 불고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굴고기라고 말합니다. 불고기, 굴고기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눌고기 이런 식으로도 말하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1, 2, 3, 4, 5번 봅시다. 이 중에서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자, 1번 바로 가요. 불은 둘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소리내 해. 여러분 여기서 이거 봐봐.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잇몸 소리죠. 잇몸 소리. 어제 쌤이 알려준 그 좋은 위치에서 잇몸 소리잖아. 그런데 이 불은 어디 소리입니까, 여러분? 불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요거 두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이 잇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불은 굴처럼 혓바닥을 여린 입천장에 밀착시켜서 소리내야 된다. 자, 불은 이 여린 입천장 소리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두 입술 소리죠. 방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땡이겠죠. 3번 불은 눌과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내야 돼. 자, 여기서 이거 봐봐 얘들아.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내야 돼. 이게 뭐냐면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 근데 자음에서 안 울림 소리는 이렇게 있고 울림 소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불에 있는 이 비읍은 안 울림 소리는 맞아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거는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니까 이거는 잘 설명을 했네요. 눌과 달리인 것도 맞고요. 눌은 윗잇몸 소리죠. 눌은 잇몸 소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울림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눌과 달리라는 이 표현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왜 완벽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5번도 봅시다. 불은 둘, 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내야 돼.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소리내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파열음. 그런데 봐봐. 둘, 굴과 달리라고 하잖아.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기억과 마찬가지로 비읍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 달리라는 말이 틀렸지. 그다음 5번. 불은 둘, 눌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내야 된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내야 된다. 자, 일단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뭐죠? 그렇죠. 이건 비음이겠습니다. 비음. 그리고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근데 여기서 불은 울림소리도 아니고 기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른쪽 봅시다.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요. 철수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래요. 국어의 단문체가 이렇게 있고 영희야 너는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개랑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결국 문제는 애랑 애의 차이죠. 애랑 애의 차이. 자, 이 애랑 애인데 친구들, 이 애는 어디 있어? 얘는 여기 있죠. 그리고 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전설 모음이라는 점 똑같고요. 또 뭐가 똑같아요? 둘 다 평원이라고 잘못 써져 있네요. 평순 모음이라는 점이 똑같죠. 그러면 결국 다른 점은 뭡니까? 그죠? 다른 점은 하나는 중모음이고 하나는 저모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모음은 혀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혀의 높이가 중모음은 그 더 높고 그 다음에 저모음은 더 낮죠. 근데 입에 벌린 정도는 중모음이 더 적게 벌리고 그 다음에 저모음이 더 크게 벌립니다.
이 왜 그런지는 어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턱을 당기면서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몸은 입이 적게 벌어지는 거고 저몸이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개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더 동그랗게 오므려야 돼. 아니죠. 둘 다 평순 모음입니다. 둘 다 평수 모음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하나는 더 오므려야 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다음 2번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를 낮춰야 돼까지 완벽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보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나요? 이제 그 선택지 분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는 건 뭐예요? 단모음이라는 소리죠, 이게.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는 게 단모음이고, 입술과 혀를 움직이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중모음이잖아요. 왜 이중모음이 입술과 혀를 움직인다고? 바로, 앞에 반모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근데 둘 다 단모음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4번, 애를 발음할 때는 애비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아니죠. 둘 다 평순모음이에요. 둘 다 평순. 근데 입을 조금만 벌려야 돼. 이건 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또 5번. 개를 발음할 땐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 아니죠? 둘 다 뭡니까? 둘 다 전설모음입니다. 여기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이거는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를 결정짓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둘 다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오,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고3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선생님, 채소 대립상,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은 개념인데, 그래서 보기 박스에 나왔네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이런 단어의 짝을 말해요. 아, 그 뜻을 구별할 수 하나의 소리, 딱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뭐가 구별돼야 돼? 뜻이 구별돼야 돼. 그런 단어의 짝을 우리는 채소 대립상이라고 한대요. 예시를 볼까요? 채소 대립상에 살과 쌀이 있는데 여기서 살과 쌀은 딱 하나만 달라요. 이 시옷과 쌍시옷 이거 하나만 다르죠.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갖는다. 아, 그렇구나. 뭐가 다른지 딱 하나만 달아야 되고 뭐가 다른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의 주문이 뭔지 봅시다.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서 의문들을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재밌는 문제 같네요. 자, 일단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가 있네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달라가지고 뜻이 달라진 게 뭔지 볼까요? 일단 쉬리랑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네요. 왜요? 이 쉬리랑 소리는 뭐만 달라요? 리을 이 똑같고 시옷 똑같죠? 시옷 똑같죠? 뭐만 달라요? 쉬리랑 소리에서는 그렇죠. 이 쉬리랑 소리에서는 위랑 오만 다르네요. 그쵸? 위와 오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추출할 수 있는 의문은 뭐다? 위랑 오다. 자, 위 하나 있고 오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마루랑 머루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루랑 머루 이렇게 마루랑 머루 보면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그렇죠. 아랑 어만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랑 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구실과 구수를 한번 볼까요? 구실과 구수를 한번 보면은 다 똑같아요. 기역, 우, 시옷, 리을까지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이랑 으가 다르네요. 그죠? 이랑 으가 다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학생의 탐구 내용에서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죠. 아는 거. 자, 추출된 의문들 중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1번부터 볼까요? 두 개의 전설 모음이래요. 자, 전설 모음 두 개 있네요. 맞는 말. 그리고 두 개의 중모음이 있대요. 중모음 딱 두 개밖에 없네요. 2번도 맞는 말. 3번 세 개의 평순 모음이 있대요. 자, 평순 모음은 어디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의 평순 모음이 아니라 네 개의 평순 모음이죠. 그렇죠. 이게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여러분. 우리 4번도 갈게요. 세 개의 고모음이래요. 자, 고모음 이렇게 세 개 있죠? 이, 위, 으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고모음 맞는 말. 네 개의 후설모음 볼게요. 후설모음 어디 있어? 자, 네 개의 후설모음 이렇게 있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네 개의 후설모음까지 맞는 말. 그러니까 답은 3번만 되겠죠? 세 개의 평순모음이 아니라
평순 모음은 모두 4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가 있네요. 보기에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걸 골라라. 자, 여기서 음운 변동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된소리 대기 규칙이 있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가 모두 일어나는 걸 골라라. 그래요. 모두 이제 골라보죠. 우리 해보죠. 일단 1번부터 볼게요. 국밥이 국밥이 됐어요. 자, 여기서 국밥이 국밥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된소리 대기. 이 된소리 대기가 왜 일어났어요? 된소리 대기가 왜 일어나냐면 앞에 말이 기역, 비급, 비읍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그러니까 파열음으로 끝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된소리 대기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음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음끝은 뭐라 써져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 7개 뿐이고 이 7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은 이것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기역은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된소리 대기도 일어나지 않죠? 된소리 대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건 뭡니까?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앞에 게 니은으로 바뀌는 건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비음화는 일어나는데 그 된소리 대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는 디귿이 있죠. 이 디귿은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된소리 대기도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 덮개를 한번 볼까요? 덮개를 보면 이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체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 피읍은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비읍을 바뀐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이런 걸 음끝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러분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단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있는지 봅시다. 자, 앞에가 비읍으로 끝났으니까 뒤에가 쌍기역이 되죠. 이것도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된소리 대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된소리 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어는 평순 모음인데 잘못 써진 것 같아요. 평순 모음이 있고 원순 모음이 있었잖아요, 아까. 근데 평원이라고 잘못 써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4번 문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봅시다. 공권력에서 공권력을 봐요. 공권력에서 공권력. 이걸 보면은 앞에 말이 울림소리 그리고 뒤에 말이 안 울림소리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됐어요. 자, 이거 어려우니까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이런 걸 된소리 대기 중에서 된소리 대기 중에서 왜 된소리 대기가 됐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우리 어제 공부했던 그 부분을 다시 펴보면 됩니다. 된소리 대기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응과 니은이 받침인데 여기서 이응과 니은은 모두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음끝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되지 않겠죠. 5번 붙이다 볼게요. 여러분 이 티읕이 먼저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구개만 때문에? 일단 그거 나중에 생각해봐야죠. 바로 뒤에 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이를 보시면 이 이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이거 실질 형태소일까 아니면 형식 형태소일까? 여기서 이는 접사인 것 같은데 사동을 나타내는 접사인 것 같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접미사니까 이거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여러분? 형식 형태소.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연음됩니다. 연음. 그래서 일단 뭐가 됩니까? 부티라가 되죠, 여러분. 부티라가 되는데 이렇게 연음되고 나서 이것이 뭐가 돼요? 그렇죠.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부치다라고 되는 건 구개음화예요. 구개음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앞에 말이 티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이야여 요요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음끝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안 일어났죠? 그렇죠. 된소리 대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택지. 그래서 답은 3번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풀 때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 하고 그냥 호로록 풀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그 상태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5번 문제 있어요. 5번 문제 고1 문제네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거를 고르래요. 자, 기역이 이렇게 있고 니은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다 된소리 되기 다 된소리 되기 유형이잖아요. 근데 기역을 보면 뭐예요? 어감 마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죠. 아, 그렇구나. 니은은 뭡니까? 한자 리을 뒤에 결합되는 디귿 시옷 지읒 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 많이 했어요.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죠. 일단 신다 같은 경우에는 어감 받침 니은이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소리겠고요. 기억으로 적절하죠. 그다음 안따 보시래요, 여러분. 안따를 보면은 이 지읒은 일단 탈락해요. 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하죠. 얘가 탈락한 이유는 뭐라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이 일어난다, 친구들.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이 일어난다. 그럼 순식간에 어간에 뭐만 남아 받침이 니은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요거는 또 맞는 현상이 되겠죠. 3번 여기서도 보면은 넓다. 요거는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땡. 그다음 4번 담다. 이거는 어간 받침이 미음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맞겠고요. 5번 끌타를 보면은 이 히읗과 다가 만나서 티읕이 되겠죠. 끌타.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이다. 요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일단 1, 2, 4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가보죠. 한자에서 리을 받침 뒤에 결합되는 디귿 시옷 지읒이래요. 자,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리을 받침은 모두 맞네요. 그러면 뒤에가 디귿 시옷 지읒이 맞게 쓰였는지 보면 되네. 일단 여기서는 기역이니까 땡. 디귿 시옷 지읒이어야 되죠. 여기서도 비읍이니까요. 땡입니다. 여기서는 등, 디귿이 맞네요. 자, 맞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넓다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되지 못하겠죠. 자, 발전, 지읒이네요. 디귿 시옷 지읒 안에 들어가죠. 맞겠고요. 그리고 월세, 디귿 시옷 지읒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이것도 맞는 말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끌다가 틀렸으니까 답은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넓다와 갈등이 있는 뭐야 이걸 왜 미안합니다. 담다와 발전이 있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침 첫 수업이라 좀 실수를 하네요. 그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6번 문제, 다음은 수업의 한 장면,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주세요. 선생님, 국물은 국물로 발음이 됩니다. 그 아래 표를 이용해서요, 뭘 하래요? 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발음되는 현상에 대해서 탐구해서 발표를 해보자. 그러면 국물이 국물로 발음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바로 비음화 현상입니다. 비음화 현상. 비음화 현상이 뭐였어요? 뒤에 비음이 오고 앞에 말이 파열음이 올 때 그 파열음이 그렇죠. 비음으로 닮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는 여기서 뭐는 바뀌고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바뀐 건 뭡니까? 좋은 방법은 이렇게 쭉 바뀌었죠. 좋은 방법은 바뀌었는데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분석해보죠. 1번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좋은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울림소리 이응이 안 울림소리인 기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응이 기역으로 변한다고요? 무슨 소리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써져 있죠? 그래서 2번도 땡이겠습니다. 3번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맞나요? 그래서 기역을 울림소리로 만드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거 아까 국물 아니었습니까? 국물인데 여기 도대체 이응이 어디 있죠?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난다며. 근데 여기서 이응이 없죠. 이거는 완전 헛소리를 했습니다.
4번 미음은 안 울림 소리인 기억이 울림 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음 비음이죠. 이 비음이 안 울림 소리인 기억이 울림 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든다. 오, 괜찮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파열음 기억이 탈락되고 그 자리에 비음 이응과 유사한 비음 이응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응 첨가라는 건 없었어요. 첨가는 딱 하나 니은 첨가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이상한 소리네요. 이상한 소리. 그래서 답은 4번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래 7번 문제가 있군요. 여기서 7번 문제 갑시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비음하는 호받침 또는 쌍받침이 요거의 7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겹받침이 그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여기서 알아보라는 건 뭐냐면 비음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 부분 볼까요? 기억 부분 보면은 호받침, 쌍받침이 요거 7자음만으로 발음되는 현상, 7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한 그 교체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 기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비음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니은 부분 볼까요? 겹받침이 그중 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뭐라 불러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자음군 단순화 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비음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1번 보세요. 쌍기역 있네요. 음끝 일어나겠네요. 2번 티을 있네요. 음끝 일어나겠습니다. 3번은 음끝이 일어날 환경이 아닙니다. 자, 4번은 보세요. 치을 있네요. 음끝 일어나겠네요. 5번도 음끝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다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각각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보면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일어났고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귿이 순례라고 할 때 이 치읓은 디귿으로 변하니까요.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비음화 겪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다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 2, 4, 5번은 모두 맞는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에서는요. 이번엔 니은을 볼게요. 겹받침이 그중 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잠군 단순화가 있는지부터 봅시다. 일단 리을 기어 잠군 단순화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서 니은 지읒 잠군 단순화가 되어야 합니다. 3번 리을 피읍 잠군 단순화가 되어야 해요. 자, 근데 4번 보세요. 4번 달은 이건 잠군 단순화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다 잠군 아닌가요? 리을 기억도 잠군이고 니은 지읒도 잠군이고 리을 피읍도 잠군이고 달은 리을 히읗도 그 잠군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잠군 단순화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왜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네요. 우리가 어제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용언 어간 끝소리의 히읗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탈락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읗 탈락이라고 해요. 히읗 탈락. 그러니까 히읗이 잠군 단순화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고 히읗 탈락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읗 탈락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너희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적어볼까요? 달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 그러면 닳는다. 그렇게 쳐다보면 얼굴 닳는다. 이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달은이라고 할 때 여기서 히읗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읗은 탈락하죠. 여기서 히읗도 여러분 탈락해요. 맞아요. 하지만 위에서의 히읗 탈락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위에서 히읗 탈락의 이유는 히읗 탈락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이 현상은 뭐라고 얘들아? 이 히읗 탈락이라는 현상은 용언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용언 어간이라는 말이 또 필요해. 용언 어간 끝소리 히읗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면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닳는다는 뭐예요? 뒤에 잠이 왔죠. 뒤에 잠이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잠군 단순화에 의한 그 탈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리을 히읗이요, 뒤에 니은이 왔잖아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다면 이게 히읗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음이 왔기 때문에 탈락을 하지 못하겠죠.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잠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지 5번에 니은 한번 가볼까요? 값이 여기서도 자음군 단수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이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죠. 연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 구분을 해볼까요? 구분을 해보면은 흑만 이 기억이 살아남았잖아요. 아까 기억이 미음과 만나서 이응이 됐어요. 이거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앉아 용언 어간의 그 끝소리가 니은이죠. 왜? 지읒이 자음군 단수화 때문에 탈락하니까.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또는 미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뒤에 오는 어미가 된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지. 그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건 땡. 그 다음에 읍는 여기서 보면 피입이 아까 그 이 읍는을 한번 쌤이 더 분석을 해줄게요. 읍는을 분석을 해주면 이거는 일단 잠군 단수화 때문에 밑에 피읍 는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리을이 탈락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리을이 탈락하는 이유는 잠군 단수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잠군 단수화 이후에 그 피읍이 그 어떻게 됩니까? 피읍이 이렇게 되죠. 밑에 비읍 는으로 바뀌어요. 밑에 비읍 는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여기서 이 피읍은 가느다란 물방울 7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맨 마지막에 결국 나오는 최종 발음은 음는입니다. 음는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비읍에서 미음으로 되는 거니까 비음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잠군 단순화가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비음화가 있어요. 어쨌든 잠군 단순화가 있고 비음화가 있으니까 니은에는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다. 하지만 앞에 듣는 같은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결국 답은 되지 못하겠죠. 자, 이 중에서 모두 맞는 것만 고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모두 맞는 것만 고르면은 1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거니까요. 잘 정리했나요? 이제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슉. 자, 8번. 다음은 의문 현상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이 학습 활동 보죠. 아래의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라. 그래서 제시된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봐라. 의문 변동 얘기 있고 뭐 자음동화,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네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굳이 꽃, 부엌, 곡물, 속는다, 만, 며느리가 있네요. 질문 1.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 이거는 자음 동화, 이건 동화가 일어났나요? 라는 소리겠네요. 얘가 일어났으면 동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아니오면은 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동화니까 우리 동화 안에 뭐 배웠어요? 동화 안에 그렇죠. 자음동화 뭐뭐 있었죠? 비음화가 있었고 하나 더 뭐였지? 유음화가 있었죠. 동화 안에는 비음화가 있었고 유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A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음화도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네요. 자, 그 다음 질문 2. 어떤 의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요? 여기서 보면은 자음의 영향을 받았다, 모음의 영향을 받았다. 교체 현상 중에 자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골라봅시다. 인접한 다른 의문에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 여기서 보면은 아니오니까요. 여기서 굳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는 디귿이 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발음이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도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돼. 2번 봐봐 얘들아. 속는다, 만며느리 이거 다 어떻게 변해? 그렇죠. 이거 비음화 되겠죠. 근데 이거는 비음화는 뭐예요? 인접한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아니오에 속하는 단어들을 찾아야 되니까. 자, 3번 꽃과 부엌입니다. 꽃과 부엌에서 여기서 치읓과 키읔을 보세요.
이 치읓과 키읔은 각각 무엇으로 변하죠? 그렇죠. 이거 디귿이랑 그 다음에 기역으로 변하죠. 근데 여기서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인 거잖아요.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4번 선택지 보면 굳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땡. 5번은 3번이랑 같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골라봅시다.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경우만 고르라고 하네요. 우리 이제는 3번이랑 5번 중에서만 골라볼까요? 3번이랑 5번 중에서만 골라볼 건데 3번에서 봐봐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구지가 있지. 여기서 구지는 뭐예요? 이 디귿이 이랑 만나서 뭐가 된 거죠?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국외음화. 근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국외음화는 다른 그 동화랑 좀 다르다고 했어요. 아주 특이하다고 했죠? 왜? 다른 동화 현상인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들끼리에서 그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자음 동화라고 부른다 했죠? 근데 여기서 구지 같은 경우는 디귿이 무엇을 만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음 1을 만나서 그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지 같은 경우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지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지가 나오면 안 돼요. 나머지 속는다 맏며느리, 국물 속는다 맏며느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어떤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는데 근데 그것이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왜? 뒤에 오는 비음, 이 자음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오는 비음인 자음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결국은 답은 5번만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또 9번 9번으로 가보죠.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보기 1을 활용을 하세요. 보기 1을 활용을 해서요. 보기 2에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 표는 여러분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기 박스로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보기 2에서 해보죠.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가겠습니다. 1번 기역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이 뒤에 자음과 결합해서 유음으로 바뀌었다. 첫 음절 끝에 파열음이요. 뒤에 자음과 결합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비음으로 바뀌죠. 근데 유음으로 왜 바뀌죠? 이 유음이 아니라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니은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유음이 있죠. 리을 유음이 뭐가 됐어요? 뒤에 니은 유음과 만나서 유음이래 비음과 만나서 이 비음을 유음으로 바꿨어요. 결국 이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유음이 앞뒤 비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유음으로 바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선택지 또한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디귿은 연임 입천장 소리가 뒤에 자음을 닮아서 세림 천장 소리로 바뀌었다. 여기서 바뀐 거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디귿이 연임 입천장 소리는 맞겠네요. 근데 디귿은 연임 입천장 소리가 아니라 어디 소리죠? 그렇죠. 이거는 잇몸 소리잖아요. 잇소리라고도 합니다. 디귿은 잇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 입천장 소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건 땡. 3번도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기역과 리엔에서 변동된 의문은 좋은 방법이 변화했다. 자, 좋은 방법이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기역은 뭐가 바뀌었어요? 기역에서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기역은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이 파열음. 이응은요, 비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맞는 말이죠. 니은도 맞는지 볼까요? 니은은 비음, 그 다음에 리을은 유음이죠. 좋은 방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맞는 건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니은과 디귿에서 변동된 음은 좋은 위치가 바뀌었다. 니은과 디귿에서 변동된 음은 뭐랑 뭘로 바뀌었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좋은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기엔 그 니은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거 잇몸 소리예요, 잇몸 소리. 리을도 잇몸 소리입니다. 좋은 위치가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조음 위치가 바뀐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귿이 잇몸 소리인데 지읒은요 세미천장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귿에서는 변동된 음운이 조음 위치가 변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니은에서는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5번 선택지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간 딱 적정하네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딱 끝날 것 같아요. 10번 문제. 어우, 이것도 어렵네요. 선생님,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에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위치 또는 좋은 방법이 그거와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요것들 중에서 이게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라고 하네요. 그럼 적절한 거 우리 당장 골라보죠. 기억부터 봅시다. 듣고 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요? 그죠? 앞에 디귿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된소리 대기 현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일단 얘는 동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기억은 동화입니다 라는 말부터 걸러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 보면은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축약이 됐어요. 근데 축약은 여러분 동화 현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교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축약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범주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화입니다 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축약이기 때문에 얘는 동화가 아니죠. 디귿을 보면은 지금 보세요. 티읕이 일단 탈락하겠죠. 왜 탈락하죠? 그렇죠. 자음군 단수화 때문에 탈락합니다. 그러나서 리을이 남아있죠. 이 리을은 뒤에 있는 비음을 유음으로 만드는 유음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동화는 있습니다. 얘는 일단 동화는 있으니까 3번에 동화입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 리을은 동화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뽑느라 이 비읍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뒤에 오는 비음을 닮아가지고 비읍이 비음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음하니까 얘도 동화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동화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넓더라가 되는 거에서 비읍이 탈락하고 뒤에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탈락과 된소리 대기는 둘 다 동화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음은 동화입니다 라는 말은 애초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3번, 4번 가지고 고르면 되겠죠. 자, 3번부터 해보죠. 왜냐하면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받아서 티읕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리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여기서 맞는 말은 니은이 리을로 바뀌기 때문이란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인데 왜 그럴까요? 일단 티읕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죠. 티읕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 뭘로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죠. 리을의 영향을 받아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리을로 바꾸더라도 그 다음 말도 틀렸어요. 리을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애초의 니은과 리을은 어디서 소리나요? 둘 다 잇몸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얘들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닮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위치라는 점도 바꿔줘야 되죠? 뭘로 바꿔줘야 되나요? 방법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럼 4번 선택지로 가볼까요? 리을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미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음과 콧소리가 닮아가는 비음으로 바뀐다. 정확하게 설명했네요.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 문제. 뭔가 길어 보이나요? 보기를 바탕으로 뭘 하래요? 의문의 탈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 달래요. 여기서 돌다의 활용, 돌니가 있네요. 돌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때 리을이 탈락했어요. 리을이 탈락했죠. 여기서 리을이 탈락한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니까 유음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이때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리을과 니은이 만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리을 탈락의 규칙을 보면은 용언 어간의 끝소리 리을, 그 다음에 뒤에 니은 또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탈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을 탈락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뭐 1번 선택지 보면 똑같이 말해놨죠. 용어의 어간 끝소리 리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자, 그 다음에 B 부분 봅시다. 나타의 활용, 나코, 그 다음에 나아가 나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나아, 나 이걸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발음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히읗이 탈락합니다. 여러분, 히읗 탈락은요, 발음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표기상에서는 히읗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음상에서만 히읗이 탈락되는 거죠. 2번 선택지 볼까요? B에서는 나를 나아로 발음하므로 의문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 군. 여기서 이상하게 나왔죠? 의문의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적절하지 않네요. 뭐 당장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3번도 가보죠. C에서는 어간의 모음 의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이 된다. 자, 어간의 모음 의가 있어요. 이거 볼게요. 쓰다, 쓰고, 쓰어, 써. 여기서 보면은 이 쓰어가 써 되는 걸 볼게요. 이 의가 어랑 만났죠. 그랬더니 뭐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만 여기서 이 땡 요거는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어만 남아 있죠. 의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C에서는 어간의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그러니까 의 탈락을 잘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의 탈락을 잘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3번 맞는 말. 4번 D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동일 의문이 연결될 경우 한 의문이 탈락되는 건 자, 가다에서요. 가아가 가가 됐죠. 우리가 이것을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아어 탈락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어 탈락. 그럼 여기서는 동일한 의문이 연결된 경우 한 의문이 탈락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선택지 A에서 D를 보니까 의문의 탈락에는 자음의 탈락과 모음의 탈락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뭐 맞는 말이죠. 리을이 탈락하거나 히읗이 탈락하면은 자음의 탈락이고요. 의가 탈락하거나 아어가 탈락하면 모음의 탈락이니까 5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그 아래에 있는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고3 문제네요. 두 의문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을 의문의 탈락이라고 한다.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끝소리 히읗이 탈락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하나가 탈락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이거 자음근 단순화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보기 2에서 봅시다. 비 오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서 히읗과 기억이 만나는 것은 자음 축약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히읗 탈락과 자음근 단순화에 들어가지 않겠지요. 잔디밭을 밟고 자에서 밟고 잔디밭을 밟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가 탈락하죠. 그러니까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니까 니에는 괜찮겠죠. 디귿 같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데 국외음화 현상은 위에 있는 히읗 탈락과 자음근 단순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 리을 멋진 여기서는 두 개가 일어나겠네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밑에 디귿 써가지고 멋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읗 탈락과 자음근 단순화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리을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히읗이 탈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합니다. 여기서는 히읗 탈락이 있으니까요. 위에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답은 니은과 미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3번으로 나오겠네요. 우리 13번까지 하고 잠깐 쉬어보죠, 여러분. 자,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기억에서 미음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축약에서는 이런 예사 소리들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자음의 축약이 있어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다녀가 다녀. 그 다음에 오와서가 와서로 되는 것처럼 모음이 축약되면서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도 있었습니다. 어제 다 배운 거네요. 그러면 일단 이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같이 골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간과 어미, 표기 발음 이게 있네요. 기억, 가 끌어가 되는 거, 발음이 끌어, 히읗이 없어졌죠? 이건 축약이 아니라 히읗 탈락이니까 탈락 현상에 들어갑니다. 뭐야?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근데 니은도 볼게요. 좋고가 좋고 히읗과 기억이 만났어요. 그래서 좋고가 됐죠. 여기서는 지금 자음끼리 추격이 됐으니까 자음 추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가지 어가 가 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랑 어가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추격이 됐어요. 이럴 때는 우리 그 모음들 간의 추격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미루어가 미루어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개 우랑 어가 우어가 됐으니까 이것도 모음 간의 추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모두 맞고 미음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보와 아가 만나가지고 봐서 여기서도 모음 추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4번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입니다. 그 가에서 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어라. 가는 뭐냐면 거센 소리 되기죠. 나는 어간에서의 축약, 다는 어간과 어미의 축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센 소리 되기 어간에서만의 축약, 모음의 축약 중에서 그리고 어간과 어미의 축약. 이건 어간이 뭐냐, 어미가 뭐냐 이것도 알아놔야 되네요. 자, 그러면 바르게 짝지은 걸 고르라고 하고 일단 거센 소리가 되는 걸 찾아봅시다. 이거는 거센 소리가 되죠. 입학 왜 개라고 써서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다며 이것도 거센 소리가 되죠. 나눴다 띄게 보였다 여기서는 거센 소리가 없네요. 일단 A, B가 거센 소리니까요. 일단 3번, 4번 둘 중 하나가 되겠네요. 답이. 그러면 이 나머지 나눴다 띄게 보였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눴다는 나누 플러스 플러스 다입니다. 일단 형태수 분석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 알아내려고. 그 다음에 띄게는요 뜨다 플러스 이 플러스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였다 같은 경우는 보 플러스 이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다죠. 보이었다. 여기서 나누었다 뜨이게 보이었다 이건데 어간을 선생님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자, 어간 나누다 어간이죠. 그 다음 뜨이다 뜨이다 눈에 뜨이다 어간입니다. 왜냐면 뜨다에다가 여기서 접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도 보이다 접사가 붙은 것까지 어간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누었다가 나눴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랑 사이에서 이것이 만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넛이 되는 거죠. 근데 누는 뭐예요? 누는 어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엇은 어미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었다 해서 이거는 이 누와 엇이 넛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간과 어미 사이의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뜨이게 이걸 보면은 이게 뭐가 돼요? 뜨 플러스 이가 띠가 됩니다. 위에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띠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어간 사이에서만 이 뜨이가 다 어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간 사이에서만의 축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될까요? 보이었다. 자, 보이었다. 이 보이다에 있는 보이는 모두 어간에 속하네요. 보 플러스 이가 미안합니다. 이게 배었다가 아니군요. 이와 어 사이인 것 같네요. 그렇죠? 보이었다 해서 이와 엇이 만나서 이것이 엿으로 축약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어간에 속하죠. 이 엇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요? 어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엇이 만나서 엿이 되는 것은 이거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의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3번과 4번 둘 중 하나가 답이었는데 어간과 어미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어간과 어미는 다죠, 다. 다. 어간은, 어간에서만의 축약은 나네요. 나에 들어가는 건 D 하나만, 다에 들어가는 건 CE. 이렇게 되면 되니까, 여기서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16번 고3 2016학년도 수능 A11번 고3 수능 문제네요. 오. 자, 1번부터 갑시다. 기역, 니은, 히읗과 다른 음운이 결합해서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보죠, 뭐. 기역 보면은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읓이 되는 현상 보이죠?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되는 현상 보여요. 일단 기역은 인정합니다. 니은은요? 끊어가 끊어가 되는 거, 쌓이다가 쌓이다가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배웠었죠? 히읗 탈락. 근데 여기서 이 니은은 히읗 탈락이지 결합해서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때문에 1번 땡. 2번 기역, 디귿, 미음, 앞음절의 종성에 따라서 디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종성에 따라서 디음절 초성이 된소리로 된다네요. 자, 그러면 그 일단 기역부터 보죠. 기역부터 보면은 올지가 올치가 되는 거, 좁히다가 좁히다가 되는 거. 여기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축약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된소리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역 땡. 디귿 보면은 앞에 말이 디귿이라서 쌍디귿 되고 앞에 말이 디귿이라서 쌍기역 되는 현상 보이죠? 디귿은 동그라미. 그리고 미음도 보면은 앞에 말이 이렇게 기역 나와서 뒤에 말 된소리 되고 앞에 말 티읕 있어가지고 리을 티읕 있어가지고 뒤에 말 된소리 되는 현상 보이죠? 그러니까 미음도 동그라미. 어쨌든 기억이 틀렸으니까 땡입니다. 3번 디귿과 리을 깊다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디귿과 리을이 있는지 봅시다. 디귿, 치읓 괜찮죠? 시옷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합니다. 리을도 보면은 쌍기역이 있고 키읔이 있으니까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므로 답은 3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리을 겉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진 현상이 일어난다.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 초성과 같아진다고요? 리을 봅시다. 닦는 부엉문 여기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비음어잖아요. 그런데 이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그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리을 안고에서처럼 받침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리을에서는요, 그 닦는 부엉문 리을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됐다가 이형으로 바뀌었죠? 키읔이 기역으로 됐다가 이형으로 바뀐 거예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현상이죠. 그리고 기역에서 이응이 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비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탈락 현상이 없어요. 왜냐면 쌍기역은 두 개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므로 탈락 현상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은 맞는 말이지만 리을이 땡.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만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이 있네요.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맨 마지막에 그러면부터 바로 보자. 국물과 목에서는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자, 국물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까? 아주 쉽죠,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비음화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체가 일어나겠고, 이거는 뭡니까? 시옷이 왜 탈락했어요? 자음근 단순화 때문에 탈락했죠? 그러니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교체 탈락 찍어주면 되겠죠? 교체 탈락 찍어주면 되니까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구나. 체크해주고. 자, 보기 2 갑시다. 보기 2. 학습활동. 이 용례를 써라. 교체, 탈락, 추격, 첨가가 있습니다. 기억. 신라는 낫과 달리 인적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의문이 교체되는 경우다. 이 둘 다 교체가 되긴 해요. 니은이 리을이 되고 그 다음에 시옷이 디귿이 되죠. 근데 시옷이 디귿이 되는 이유는 음절의 끝으로 규칙에 의한 교체니까 인적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의문이 교체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유음하잖아요. 유음하니까 낫과 달리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의문이 교체되는 경우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니은 조화, 시공조화에 나오는 그 조화죠. 자, 여기서 조화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2번은. 3번 디귿. 국하는 기억이 히읗과 합쳐서 키읔으로 축약된 경우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여기. 4번 디귿. 부어캐입니다. 자, 부어캐는 키읔이 첨가된 거로. 뭐야, 뭔 소리야? 키읔이 왜, 뭐가 첨가된 거야? 키읔이 첨가된 게 아니라 원래 부엌이라는 말이 있고 그냥 그 뒤에다가 애가 붙은 것 뿐이에요. 근데 키읔이 첨가됨으로라는 말은 너무 이상하죠. 한 번 더 참고로 우리말에서 첨가 현상은요 니은 첨가밖에 없습니다. 키읔 첨가라는 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4번도 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담요처럼 니은이 첨가되는 용례는요 눈요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담요가 니은이 왜 첨가된지 아세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이게 자음으로 끝났다는 거면 자음 끝.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야여 요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여기서 눈요기도 마찬가지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이야여 요유로 시작하니까 이거 눈요기라고 불러야 돼요. 눈요기. 그러니까 1, 2, 3, 5가 모두 맞는 말이라서 4번 틀린 겁니다. 쉽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는 거 고르라고 하죠. 자, 보기는 뭐 똑같지만 교체,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탈락도 있었네요. 1번 반물이 발음될 때는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비음화 현상이니까 1번 선택지 맞는 말이죠.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는 거 디테일까지 잘 살렸고요. 2번 광한루가 광한루로 발음되는 거 유음하죠.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 잘 썼습니다. 맞네요. 3번 조화가 발음될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서 히읗이 탈락하는 히읗 탈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잘 설명되어 있네요. 4번 색연필이 발음될 때는 첨가되는 니은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한번 해보죠. 색연필 같은 경우는 새 밑에 기억이 일단 있고요. 니은 첨가합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왜 일어나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어.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로 시작하니까 색연필이 됩니다. 색연필이 된 이후에 여기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뀝니다. 왜? 비음화돼서 결국 색연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니은 첨가, 비음화. 그러면 선택지에서 첨가되는 니은으로 인해서 이거 맞고요. 기억이 이음으로 교체되는 현상까지 잘 썼네요. 자, 여기서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니은 첨가랑 또 비음화 현상까지. 5번 오탄벌이 발음할 때는 시옷이 탈락한 후 첨가된 디귿. 여러분 여기서 시옷이 탈락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시옷이 왜 탈락하죠? 그런데 디귿 첨가라는 건 우리말이 또 없어요. 히읗과 만나서 티읕으로 추가된 현상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오 밑에 시옷이 음절의 끝을 규칙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한 벌 만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축약이 되겠죠. 디귿과 히읗이. 그래서 오탄벌이 되겠죠. 여기서 맞는 말은 디귿이 히읗과 만나서 티읕으로 추가된다. 이것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싹 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뭐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 때 이제 20번입니다. 오, 이제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축하합니다. 자, 20번 문제.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인데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지난 시간에 교체 탈락 추가 첨가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상 나타난 단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체 탈락, 교체 축약, 교체 첨가, 축약 첨가 돼 있고 위에는 맛없다, 영업용, 깨끗하다, 급행열차 돼 있네요. 뭔가 재밌는 문제 같아요. 아, 자 이렇게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맛없다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맛없다 분석을 하면은 일단 마 밑에 디귿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기서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디귿 씁니다. 디귿 쓴 다음에 맛 없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읍 보세요. 이 비읍 시옷 보세요. 이 비읍 시옷은 뭡니까? 말이 이상한데 여기서 이 비읍 시옷은 겹받침이잖아요. 근데 이 겹받침이 비읍만 살아남게 돼요. 이건 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자음근대소 현상이죠. 여기서 맛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불쌍한 디귿이 순식간에 앞에가 비읍이 오니까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야 되죠. 맛없다가 됩니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맛없다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거 교체랑 또 그렇죠. 탈락이죠. 교체는 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가 있으니까 일단 교체가 있고요. 또 뭐예요? 된소리 대기가 있으니까 교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비읍 시옷이 비읍만 살아나는 건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자문 단순한 현상이니까 탈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업용 봅시다. 이 영업용에서는 그 영업용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 첨가돼. 여기서 니은이 왜 첨가될까요, 여러분? 니은이 첨가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요가 오니까 니은이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업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앞에 게 비음화 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영엄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 먼저 첨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첨가가 있었어요. 영엄용 첨가된 다음에 앞에 게 비음화 됐으니까 교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첨가 교체. 자, 깨끗하다. 딱 봐도 보이지 않나요? 이 시옷이 뭘로 바뀌겠어요?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면 그 뒤에 히읗을 만나서 축약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축약되면은 깨끗한 다음에 타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 현상이 있으니까 각각 교체가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행열차 볼게요. 급행열차 보면은 일단 이 급행열차 이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돼야 돼요. 급행과 열차 사이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히읗 보세요. 히읗 자음으로 끝났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로 시작하죠? 그러면 니은이 첨가돼서 일단 뭐가 됩니까? 일단은 급행 열차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비읍과 히읗 한번 볼까요? 어색하죠? 불편하죠? 피읍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죠? 결국은 급행 열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니은 첨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음끼리 축약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첨가와 축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할게요. 맛없다 같은 경우는 교체 탈락이죠. 교체 탈락이니까 여기 맛없다가 A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교체 축약이 뭘까요? 교체 축약 깨끗하다네요. 깨끗하다가 교체 축약 B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야, 답 3번 딱 나왔네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겠죠. 그냥 맞겠죠, 뭐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신라가 있고 국물이 있고 올여름이 있고 해돋이가 있네요. 1번부터 기억과 니은은 앞에 의문인 뒤에 의문의 성질을 닮아서 변동된 것이다. 앞에 의문이 뒤에 의문의 성질 닮아서 변동된 것이다. 그러면 뭐 셋 중 하나겠죠? 그 뭐가 되겠습니까? 비음화, 유음화, 또 국외음화 이거 셋 중 하나겠죠? 그럼 기억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라, 유음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에는 뭐가 있죠? 비음화가 있죠. 유음화가 있고 비음화가 있으니까 요거는 모두 뭐 동화 현상이니까 1번 선택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선택지 기억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기억과 디귿 그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건 교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기억에서 어쨌든 유음화가 있으니까 교체 현상이 있겠고요.
디귿에서는요, 디귿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니은이 첨가됩니다.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말이 이, 야, 요, 요가 오니까 니은 첨가돼서 올 여름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유음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유음화의 환경이기 때문에 유음화까지 시켜줍시다. 올여름, 올여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그 니은 첨가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유음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음화 현상은 교체 현상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선택지도 맞는 말. 3번 기억과 리을은 모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일단 기억에서는요, 유음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변화가 당연히 없어야겠죠? 해돋이는요, 이거 디귿이 그대로 지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개음화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 보면은 유음화는 첨가나 축약, 탈락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교체만 있죠? 리을도 교체만 있어요. 교체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두 형태의 소가 결합할 때 의문 변동이 일어났군. 자, 니은과 디귿 두 형태의 소가 결합할 때, 국과 물이 결합할 때, 그럼 디귿은 올과 여름이 결합할 때, 여기서 올은 접사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의문 변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두 번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다. 디귿은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리을은요, 여러분, 구개음 하나밖에 안 일어났죠.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해돋이라고 할 때 디귿이 연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디귿이 그 지읒을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되는데 이 연음되는 거는 음운 변동이 아닌가요? 그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운이 바뀌어야 돼요. 아예 교체되거나 첨가되거나 축약되거나 탈락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연음되는 것은 뭐 음운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구개음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 이상이란 말이 땡이 되겠네요. 이 리을 때문에 그래요. 답은 5번이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제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보죠. 22번 보면은 보기에서 A에서 D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해라. 자, A, 밭2를 하면서 발에 밟힌 벌을 보았다. 숱한 시련을 이겨내 내 승리를 굳혔다. 여기서는 먼저 보기 박스 분석부터 하고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밭1부터 합시다. 이게 뭐가 돼요? 일단 바 밑에 디귿 1이 되겠죠. 이유는 그렇죠. 이거는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죠. 끝. 밭1 그 다음에 니은 첨가가 됩니다. 왜요?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말이 이, 야, 여, 요요가 오니까 바 밑에 디귿 닐 이거 니은 첨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은요, 그 비음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반일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 우리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 밟힌 벌을 보았다. 여기서 밟힌에서 비읍과 히읗이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핀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네요. 이거는 자음 축약. 그 다음에 C부분 볼까요? 숱한 시련을 이겨내 승리를 굳혔다. 자, 여기서 일단 이게 뭘로 바뀌어요? 숱한으로 바뀝니다. 왜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다시 티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탄이 됩니다. 수탄이 되면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음 축약이 되겠죠. 이로 끝이네요. D부분 구 튀었다. 이것을 일단 구 튀었다가 되겠습니다. 왜요? 자음 축약. 그 다음에 구 튀었다에서 보면 지금 티읕이랑 반모음 1랑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러면 구개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구 쳤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개음화. 이런 끝이 아닌데요. 구 쳤다에서는요, 이 쌍시옷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것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구, 첫 밑에 디귿, 다. 이거 끝. 구 쳤다에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된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 첫 밑에 디귿,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따 해가지고 된소리 되기까지 일어나네요. 참 복잡합니다. 선택지 볼까요?
A에선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정성과 좋은 방법을 갖다 주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나죠? 맞는 말. 설마 적절한 거 고르는 것, 아유. 근데 여기서 뭔가 선생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방금 이런 이유를 보인 이유가 이런 선택지를 만들 때 봐봐. 이런 선택지를 만들고 어려운 선택지 만들 때 1번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없거든, 너희들. 근데 1번이 적절한 거 나오니까 순간 내가 뭐 하나 실수한 거 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실수했나요? 이 부분이죠.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정성과 좋은 방법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바꿔서 썼죠. 이렇게 바꿔 써야 하겠죠.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과 좋은 방법을 갖다지는 비음화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땡.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문제 만들어 놓고 바로 1번에서 답 나오면은 그 문제 만든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1번에서 답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자, 2번. A에서는 1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TL이 연응된다.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인정. 하지만 티읕이 왜 연응이 되죠? 티읕은 실질 형태소면 연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티읕이 연음된다가 땡. 티읕이 연음이 안 되죠. 1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일어나야 합니다. 2번도 땡이겠습니다. 3번 B와 C에서는 모두 의문 변동의 결과 전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자, B, C 의문 변동 결과 전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지 봅시다. 그러면 B 부분 부분은 축약 현상이 하나 있어요. B 부분 부분 축약 현상 하나 있고요. 그러면 C 부분 부분은 축약 현상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 변동의 결과 축약 현상이 있었으니까 전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3번. 4번 B와 D래요. 여기서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자, B에서는 교체 현상이 없죠, 여러분. B는 자음 축약 하나밖에 없는데요. 땡. 벌써 땡이죠. D에서는요, 여러분, 국외음화도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으니까, 된소리 되기도 있죠. 그래서 D에서는 교체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앞에 이거 B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C와 D에서는 모두 거전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난 후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자, C와 D. C에서는 여러분 거전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가 없죠, 먼저. D에서는 거전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C에서는 어떻게 거전소리 대기가 일어나죠? T읕이 이미 거전소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C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5번도 땡. 답은 3번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우리 벌써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하시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자, 1번부터 갑시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났니? 자, 기억과 니은의 변동이 뭐냐면 치읍과 피읍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끝. 그러니까 이 끝이 모두 일어난 예로 혼입을 해서 혼입을 볼 수 있다. 이거 이 티읕이 일단 디귿으로 바뀌는 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스테이지는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기억과 디귿은 교체에 해당하는 변동이다. 기억은 일단 교체가 맞습니다. 그럼 디귿이 교체가 맞는지 볼까요? 안다 안따 교체됐죠? 탁구 닫구 된소리로 교체됐어요. 교체에 해당하는 변동 현상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기억과 디귿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없다 없다를 들 수 있다. 자, 디귿은 우리가 뭐였죠? 그렇죠. 방금 본 건데 된소리 대기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가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 자, 없다 보세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밑에 비읍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된소리 대기까지 되니까 밑에 비읍 따가 되겠죠? 없다. 그러니까 3번 선택지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의 나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리을에 보면은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됐겠죠? 오랑 아가 만나서 모음 축약이 됐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리을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를 들 수 있다. 집에 가가 되는 건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그렇죠. 이거 우리 그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리을의 와서는 이건 뭐야? 이거 모음 축약이잖아. 그러니까 모음 축약과 동음 탈락은 같은 예가 아닌데 여기서 같은 예라고 해버렸죠?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드디어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요.
근데 나머지 두 문제가 좀 레전드네요, 여러분. 자, 고3 2017학년도 6월 모평 13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1번부터 보면 갑도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음 변동이 있다. 그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음 변동,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음근 단수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도에서는 자음근 단수화가 일어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일어난 게 맞는지 봅시다. 리을 기억이 기억만 살아남아서 기억이 이응이 됐겠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2번 기억과 디귿, 임리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에 같아진 음변동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기억이 이응이 됐죠? 기억이 이응이 된 것은 뭐야? 왜 그런가? 비음화죠. 디귿은 뭐예요? 꽃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겪고 나서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겠죠? 이거 뭐예요? 비음화죠. 그럼 기억 디귿은 비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에 같아진 음변동이 있고요. 이 임리를 보면은 이것도 비음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음화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니은 물약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되는 음변동이 있다. 물약이 자음 교체된 게 있나요, 여러분? 일단 니은 첨가해보죠. 왜냐면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 야, 요, 요니까 무 밑에 리을 넣고요. 니은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 순시간에 뭐가 됩니까? 유마의 환경이 되죠. 그래서 물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마처럼 뭐 자음이 교체된 게 있는지 보면 되겠죠. 난리를 보겠습니다. 난리를 보면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겠죠. 왜? 비음화 현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3번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음화로 교체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4번 니은과 디귿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음 변동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음 변동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럼 니은과 디귿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니은에서는 지읒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당연히 있겠고요. 디귿은 치읒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일치에서처럼 이때는 자음이 잘 추가됐고요. 자음이 추가된 음음 변동이 있는지 봅시다. 긁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네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자음근 단순화 현상. 자음근 단순화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음이 추가된 음음 변동은 없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겠습니다. 25번 보기를 바탕으로 음음 변동 사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보기 교체 탈락 추가 첨가에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음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뭐 그렇죠.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흑하고는 탈락 추격이 일어나서 음음의 개수가 2개 줄었다.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 삘이 들죠. 이 흑하고 같은 경우는 일단 자음근 단수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이 흑하고에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어떻게 되니? 이게 어떻게 돼? 카고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흑하고, 그렇죠? 신기하죠? 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흑하고를 흑하고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발음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추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흑하고라고 하고 나면 더 이상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게 없죠. 하지만 재밌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흑하고를 보세요. 이 흑하고를 보면은 흑하고가 아니잖아요. 리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해보죠. 그냥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흑하고에서 앞에 말을 어떻게 해볼까요? 자음근 단순화 해봅시다. 여기서 리을 빼버리고 흑하고로 만들어봐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났어요. 자단. 그 다음에 이번에 축약시켜 봅시다. 이번에는 흑하고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축약입니다. 잘 보세요. 1번 탈락 축약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었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흑하고에서 리을이 일단 탈락했어요. 그렇죠? 리을이 탈락했어요. 자음근 단순화 때문에. 그리고 기역과 히읗이 많아서 하나의 키역으로 되면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면서 음운의 개수가 또 하나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1 됐으니까 2개 줄었군. 1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전형연기. 전형연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2개 늘었대요. 자, 전형연기.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야여 유유니까 전형연기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니은 첨가죠.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비음화가 일어날 환경이니까 전형연기로 해주면서 비음화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첨가 한 번, 비음 한 번이니까 교체는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니까 이건 뭐예요? 플러스 1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개 늘었군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부엉문과 복문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한 번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데서는 그냥 교체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한 번이 낚시 포인트일 것 같죠? 이 부엉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엉문은요 키역이 기어로 바뀝니다. 왜요? 그렇죠. 이건 뭐야 얘들아? 음절의 끝을 기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바뀌어? 비음화까지 되니까 부엉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체 한 번, 여기서 교체 한 번이니까 총 2번이죠. 근데 교체가 한 번 일어나 벌써 땡이죠. 복문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복문 분석해 보면은 쌍기역이죠. 이것이 기역으로 바뀝니다.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까지 일어나면은 복문이 되겠죠. 한 번, 2번. 그런데 교체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한 번 일어났다라고 말했으니까 땡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언짢지와 물고물고는 교체 축약이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각각 1개 줄었다. 자, 언짢지 물고물고 교체 축약. 일단 언제선 탈락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물고에서도 탈락이 일어나야 될 것 같죠. 언지 같은 경우는 지읒이 탈락한 다음에 밑에 니은지가 되고요. 이거는 자문단수나 탈락이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언지 그러면 된소리 대기. 여기서는 교체는 일어난 거 맞아요. 된소리 대기니까. 근데 자문단수가 언제부터 축약이었어요. 축약 현상 아니죠? 땡. 물고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기억이 장군 단수나 때문에 탈락한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교체 및 추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체 및 뭐라고 바꿔야 되죠? 탈락이 일어난 거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땡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선택지네요. 오, 축하합니다. 맞겠죠? 넓네와 박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각각 2개 줄었다. 자, 넓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리을 비읍이 리을이 됐어요. 비읍이 탈락했습니다. 넓네가 널레가 됐어요. 비읍이 탈락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장군 단수나. 그 다음에 왜 뒤에가 리을이 됐어요? 이거는 유마. 장군 단수와 유마니까 탈락 한 번, 그 다음에 교체 한 번이네요. 탈락 및 교체 인정. 근데 의문의 개수가 2개 줄었군? 2개 줄었군? 에바죠? 2개가 아니라 하나 줄었군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박는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리을이 없어진 다음에 비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만 딱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우와, 이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정말. 이미 여러분이 한번 그 의문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었어도 한번 풀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의문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의문 단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풀라고 하면 다 풀어요. 그러면 의문을 마주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가? 바로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군. 머릿속에서 자동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놨어요.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훈련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 꼭 풀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